일본의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아우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을 향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10월 19일에 발표한 2020년도 상반기 무역 통계 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한 30조 9,114억 엔으로 나타났습니다. C19 감염증 확대에 따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29.6% 감소하면서 리먼 쇼크의 영향을 받은 2009년도 상반기 36.4% 감소폭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 적자액은 1조 1,148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C19 감염증으로 인한 일본의 경기 침체와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일본 기업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이 정한 원칙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한국의 수출길이 막힌 일본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자 구육지책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에서 민관 합작으로 소부장 국산화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다가 한국 고객을 전부 잃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한국으로 연구개발 시설부터 생산 라인까지 옮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화학 소재 대기업인 아데카는 고유전 재료로 불리는 화학 소재 개발 기능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고 시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유전 재료는 반도체 메모리 저장 용량을 극대화하고 디바이스 크기를 소형화하는 것에 주요한 소재로 이 소재의 아데카 세계시장 점유율은 현재 50%가 넘고 1위에 올라 있습니다. 1917년 창업된 아데카는 현재 한국 등 13개국에 23곳의 해외 거점을 두고 있으며 도쿄 증시 상장업체로 2019년 회계연도 연결 매출이 3,041억 엔, 영업이익은 225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아데카의 한국 내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데카는 이미 수억 엔을 투자해 수원에 있는 반도체용 첨단 소재 연구 개발 거점을 2배로 확장하고 클린룸과 관련 장비를 설치해 차세대 반도체 소재를 시험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데카 기업이 R&D 기능을 일부 한국으로 옮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아데카는 지금까지 첨단 소재 기술의 해외 유출 등의 우려로 일본 내 개발을 원칙으로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첨단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인해 한국으로 시설을 옮기고 한국 기업들과 공동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니케이는 아데카가 만드는 소재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시작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한국 기업들과 정부가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를 본격화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니케이는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세 품목을 겨냥한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국 업체들이 반도체 소재 개발을 본격화하는 점을 들면서 기초 연구 부분을 제외한 개발 기능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겨 고객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자 하는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작년 7월 수출 규제를 시작한 초기에는 한국 기업의 타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한국으로 생산 라인과 R&D 시설을 옮기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R&D 시설을 한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아데카 일본 기업 외에도 도쿄 오카코교는 2019년 상반기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용 레지스터를 한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간토 덴카코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던 지난해 가을부터 국내 생산만 고집해오던 반도체 제조용 특수가스를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전자기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1952년에 설립된 다이오 홀딩스는 반도체 기판용 절연 필름을 한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한국에 설립하고 생산 공장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반도체 제조 장치용 석영 유리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 도소는 한국에 공장을 건설했으며, 니카 화학 역시 한국에 200억 원을 투자하여 2월부터 생산에 들어가며 한국이 탈일본화를 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본 메이저 언론사 중 하나인 아사히 신문은 올해 초 한국이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으며 결국 일본은 패했고 양보해야만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사히는 지금까지 한국의 역대 정권 중 첨단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적이 없었기에 일본 정부는 당연히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황은 역전되어 일본이 버티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기업에선 한일 간 기술 격차를 3개월 정도로 분석하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10년 이상으로 착각하여 수출 규제에 오판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한국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이러한 제재에 차갑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사죄하고 양보한다 해도 예전과 같은 관계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경우 일본 소재를 구매할 때 공급 차질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면 제품 판매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좋든 싫든 리스크 제거 차원에서 탈일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종합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있는 무코야마 히데이코는 한국의 탈일본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연구시설만 남겨두고 한국으로 생산 라인을 이전하려는 일본 기업들의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이 추진한 수출 규제에 자국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일본은 주일 대사관과 삼성전자 일본 지사의 자산 처분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자민당 외교부 회의에서 주일 한국 대사관과 삼성의 일본 지사의 자산을 압류하도록 법무성과 외무성에 요구하는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현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자민당 내부에서 이렇게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명령이 떨어지면 일본 내 한국 기업들의 거센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제1한국 대사관과 삼성전자 일본지사의 압류는 터무니없는 발상이지만 자민당이 그것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법적 검토까지 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한 후 그만큼 일본 보수층이 징용기업 자산 매각 문제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4일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조치로 외교 재무 경제 산업성이 지난해 이후 40개 정도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일본이 취해야 할 보복 조치로 무역에 대한 재검토, 금융 제재 및 비자 발급 중단, 송금 중단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일본 정부 내에서는 2003년에 발효된 한일 투자 협정을 근거로 한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다라며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등에 제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세세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국을 향한 보복 조치는 40개가 아닌 그 몇 배가 될 것이고 금융 제재만으로도 한국은 한 방에 쓰러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국 기업들조차 일본을 떠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반성 없는 일본의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